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성사 배경. 여기서 사실 제일 궁금한 대목은 안철수 후보가 27일까지만 해도 단일화 결렬, 그리고서 각종 여러 가지 공격을 윤석열 후보한테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 저는 JP가 DJP 연합을 했던 거와 비슷한 심정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군데에 이 이제 전말에 관해서 그 취재를 해서 좀 보도가 됐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 이제 결정적 장면이 안철수 후보가 질문지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치하면서 만든 단일화 각서와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신뢰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맞다. 종이 쪼가리 그거 뭐가 필요한가. 그냥 나를 믿어라. 나도 안 후보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지 않느냐. 날 대통령을 만들어서 성공시켜라. 성공한 정권을 함께 만드는 게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성공한 정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돕더라도 결국은 윤 후보가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고, 윤 후보는 나의 장점은 결정이 빠른 것이다. 그 결정은 혼자 하지 않는다. 의논해서 빨리 결정한다. 사람을 널리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결정적 장면 전에는 사실은 27일 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오전에 이제 통보를 안철수 후보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완전히 결렬 선언을 해가면서 그동안의 과정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간에 상당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28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윤석열 후보가 춘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마음이 바뀐 것 같으니까 지금쯤 안철수 후보한테 회동을 제안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윤 후보한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뭐 나온 건 없지만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3월 1일 날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당이죠. 안철수당 내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몇몇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자 아직도 기회가 남은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임명진 목사 등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그 후원회장이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날 유튜브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 지지를 포기하고 아니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본인의 그 어떤 대권 의지를 이쯤에서 접는다. 그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실무협상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전권이 있네 없네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였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또 계속 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일날 통화를 해서 뭐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선택하자. 아마 이런 식의 의견 접근이 다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TV 토론이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졌는데 한 9시쯤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야 이거 그럼 TV 토론 끝나면 다시 만나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인데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1일 날 이제 국민의당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하니까 그때 내가 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안철수 후보는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대의에 따르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언문 내용에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한다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것을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 그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한테 졌죠. 그래서 야당의 길을 걸었고요. 그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경험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점이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이거 국회에서 입법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결정, 본인은 과학 강국이나 뭐 이런 데 대한 비전은 어느 후보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단이 없자 아마 이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은 바로 과거 DJP 결단을 했던 JP 측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JP 결단을 하게 된 JP의 심정,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지지해주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둔 안철수 후보의 결단,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 JP 진영의 결단이라는 것은요, JP는 1987년에 신민주공화당 후보로서 대선에 1로 3기미 결혼은 대선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뭐 4등 했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YS가 2등, DJ가 3등, JP가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집권당의 기회를 한번 누렸는데 결국은 YS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쳐졌죠. 이런 점들이 그 JP로서는 국정 참여 기회를 가졌는데 본인 스스로로서는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도저히 뭐 집권할 기회라는 거는 충청권의 대표주자로서는 불가능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때 JP를 제가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심정의 변화 같은 거를 JP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JP는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이 같은 이회창 후보하고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몇 번 두들겨 봤는데 이회창 후보 진영은 오만이죠, 오만. JP 없어도, 그리고 JP는 한물 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회창 후보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장면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을 제가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회창 후보의 복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JP는 충청도에서 갔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저하고 상당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 진영에는 이동복 의원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DJ 진영하고는 본인의 명실상부한 복심이라는 김용환 의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내각제개헌이라는 게 당시 자민련의 현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DJ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이회창 후보 진영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이회창 후보 진영은 JP의 영향력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각제개헌 같은 거 해가면서 JP한테 파일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이회창 후보 진영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상을 하더라도 뭐 협상의 어떤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니까 그게 타결이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각제 개헌도 안 받아들이고 자 그냥 우리를 지지해라, 아마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반면 DJ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DJ과 김용환 의원 간의 목동회동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동회동이 1996년, 그러니까 대선이 97년에 있었으니까 96년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이라는 게 뭐냐면 DJ는 원래 동교동이 집안입니까? 목동은 DJ의 처제집이었습니다. DJ가 자기가 비밀 협상을 하거나 비밀리에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집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른바 JP의 복심이라는 김용환 의원을 만나서 3가지 사항을 합의합니다. 그때 뭐 내각제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게 기본이 돼서 나중에 DJP 협상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훨씬 넘은 협상 기간이 있었다. 다만 그때 JP가 후보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는 김용환 의원이 그거는 두 분께서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나중에 DJP 회동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럼 JP는 김용환 의원을 내세워서 왜 그랬느냐? 바로 그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김용환 의원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의중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계속해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야당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뭐 이런 거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도 그런 정도의 의견 또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가지고는 국정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야당도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그게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소신 그리고 비전, 철학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어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솔깃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믿을 것인가. 왜냐하면 솔깃하기는 이재명 후보 쪽이 훨씬 더 솔깃한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 행보를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라는 판단.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질문지를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각서와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걸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합의하고 이러면 뭐하냐 하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종이 쪼가리보다는 통 큰 합의라는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믿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믿음직스럽다 라는 판단을 하고 본인이 국정 참여 기회를 갖는 쪽으로 했다. 여기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 주변에,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국정 참여 기회를 안 갖고 그냥 완주를 한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3월 9일 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 결과를 다 보면 뭐 확실한 3등이죠. 3등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등하고 완주했다. 그런 정도의 일종의 자기 위안, 뭐 뿌듯함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실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없고 국정 참여 기회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주 실용적인 판단을 안철수 후보가 한 것이다. 이거는 바로 1997년에 JP가 한 결단과 맥락이 상통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물론 1998년 DJ가 취임하고 난 이후의 DJP 운영 과정 이것과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간의 관계 이게 어떻게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본인이 구두로 약속한 대로 통 크게 약속한 대로 그걸 안철수 후보한테 배려를 해줄 것이냐 국민의당에 뭐냐면 바로 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합당 뭐 이런 인수위원회부터 우선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 합당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안철수 후보한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지금의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결정 스타일을 보면 이런 거는 통 크게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진정성을 안철수 후보도 믿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안철수 후보 뭐 약속을 바로 지켰습니다. 일단 12시 30분에 중앙선관위에 가서 후보 사퇴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일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철수 사퇴, 김동연 사퇴 이런 표시가 되고요. 3월 9일 날 본투표에서는 사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표소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후보 사퇴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투표소에 공고가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건대는 안철수 후보는 후보 사퇴를 접수함으로써 1차적인 약속은 지켰다.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달렸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월 9일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 왜냐하면 그게 당선돼야 그 후에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유권자들이 만약에 야 그러지 말고 3월 4일에 그냥 끝내버리자. 3월 4일에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다 끝내버리자.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내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고요. 사전투표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많은 사람들이 가면 발표는 안 되겠지만 내일 결판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